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분계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까지 분계 연습 1번, 분계 연습 2번을 봤다면 이거는 분계 연습 3번이에요. 좀 더 실전적인 문제죠. 시험에서 발췌를 한. 그래서 좀 더 말들도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거 뭐 시험에 나왔던 것들 뽑은 거니까. 자,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분계 연습 3번인데요. 자, 7월 14일 당사 사무실 임차료 5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뭐가 먼저 보이나요? 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줬다는 얘기잖아요. 현금이 감소했네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현금 감소는 자산의 감소다. 자산의 감소는 차변에 쓰나요? 대변에 쓰나요? 차변에 써야 한다. 대변에 써야 한다. 현금 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자, 대변에서 샀으니까 차변만 찾으면 되죠. 나간 이유가 뭔가요? 임차료를 줬대요. 임차료가 뭐죠? 건물이나 땅, 어떤 자산 등을 빌려 쓰고 빌려 쓴 대가로 주는 돈이죠. 비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임차료를 줬다는 얘기는 다른 단서가 없으면 미래 걸 준 게 아니라 지나간 걸 준 거잖아요. 뭘 해야 한다? 비용 처리해야죠. 이거는 지급 임차료. 아직 개정 과목이 익숙치 않은 것들은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개정 과목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발생했고 그게 차변자인지 대변자인지 일단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정 과목은 사람 모르는 사람도 몇 번 이름 부르다 보면 이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거래를 보고 현금이 나갔구나. 현금이 자산이니까 대변이구나. 그럼 차변에 뭔가 들어오겠구나. 근데 임차료는 다른 단서가 없으니까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나간 거에 대한 것이겠구나. 그럼 비용이네. 거기까지만 알면 요거 개정 과목은 지금은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는 거예요. 됐죠? 2번. 8월 6일 평창왕구에 문구 500만 원을 판매하고, 자, 판매란 용어 썼죠? 판매란 용어는 일단 재고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재고 자산만 판매, 매출 이런 용어 쓴다고요. 재고 자산이 아닐 때는 어떤 거 쓴다? 매각, 처분 이런 용어 쓴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팔았어요. 자, 문구 500만 원. 그러면 뭐죠 이거? 상품이나 제품일 텐데 단서가 없으니까 상품을 하겠습니다. 완성된 걸 사와서 완성된 거 그대로 팔면 상품. 우리가 만들어 팔면 제품인데 일반적으로 상품이겠죠. 대금 중 300만 원은 동점. 가끔 이런 용어 나오는데요. 동점은 거래처를 말해요. 될 수도 있죠. 동점이라는 용어는 거래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점은 우리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래처가 발행한 당사표를 받았대요.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고 타인 발행 수표는 모두 뭘로 처리해라? 모두 현금. 그러면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현금 처리할 거니까 현금을 받은 거랑 같잖아요. 현금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을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현금 300만 원. 됐나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나머지 외상으로. 자, 그러면 500만 원 중에 300만 원 현금 받았고 나머지는 얼마죠? 200만 원. 외상으로 했답니다. 외상으로. 그러면 이건 분명히 판매라는 용어 썼으니까 상품이거든요.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계정을 써야 한다? 외상 매출. 이해하시죠? 자, 됐습니다. 자, 만약에 계속했던 거지만 이게 만약에 상품이 아니고 만약에 비품이라고 가정하면 외상은 지금 못 쓰죠. 상품 거래가 아니니까 그때 뭘 써야 된다? 미수금. 이런 걸 자꾸 습관시키셔야 합니다. 3번. 8월 10일 컴퓨터의 품질 검사를 위해 오리공업으로부터 기계장치 유형사례가 나와 있죠. 120만 원에 구입하다 기장치예요. 대금 중 50만 원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1개월 지급하기로 하다. 뭐가 먼저 보시나요? 일단 기장치를 구입했다는 얘기는
기계장치를 구입했다는 얘기는 기계장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기계장치는 5대 개념 중에 뭐다? 자산이다. 물론 여기 써주기도 했지만 기계장치는 우리가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하면 팔아서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미래 효익이 있죠.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계장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계 사왔다는 얘기는 기계장치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한 거니까 차변. 이때 개정 과목을 기계장치랑 개정 과목 쓰죠. 됐습니다. 그리고요, 대변에 기계장치가 들어온 대신에 우리가 나간 건 뭔가 했더니 일단 현금 50만 원 나갔대요. 현금은 5대 중 자산. 자산인데 나갔으니까 감소죠. 자산 감소 대변. 현금 50만 원.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러면 자, 잔액이 얼마죠? 70만 원인데 1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얘기는 외상거래거든요. 외상거래지만 이게 재고산이 아니니까 외상매입금은 못 쓰죠. 그죠? 재고산이 아닐 때는 외상거래 뭘 써야 된다? 아직 안 준 돈 미지급금. 이해되시나요? 됐죠? 자, 4번 10월 21일 거래처 설악상사 홍길동 과장의 결혼식의 축하 화환을 장미 화환에 의뢰하고 화환대금 1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당사 보통예금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니까 보통예금이 감소했네요. 보통예금은 5대 계정 중에 뭐다? 자산이다. 자산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보통예금 10만 원은 감소했어요. 빠져나간 거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통예금이 나간 이유를 보니까 우리 거래처인 설악상사 홍길동 과장의 결혼식에 축하 화환을 보낸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 쓴 돈의 혜택을 누가 받았다? 종업원이 받으면 복리생비, 거래처가 받으면 거래처에서 혜택을 받으면 접대비,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게 되면 기부금.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거래처 직원한테 준 거니까 뭘 해야 한다? 접대비. 되었죠? 5번 11월 14일 고객들에게 문구 할인 판매 안내장을 남대문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등기요금 12만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다. 해볼까요? 자, 등기요금 현금 일괄 지급했대요. 현금이 얼마나 나갔다는 얘기죠? 현금은 12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나갔다는 얘기죠? 자, 10원 나갔는데 이 나간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죠? 등기요금. 등기요금 뭐죠? 우체에서 보내는 거죠. 뭘로 봐야 한다 이거? 통신비. 됐죠? 통신비는 이걸 미래에 발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발송했잖아요. 이미 지난 일이죠. 미래 게 아니라 현재 거잖아요. 이거는 비용 처리하셔야 한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바꿔요. 5번까지. 자, 이어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시험 출제했던 문제들을 뽑아본 거라서 용어도 좀 길고 표현도 좀 좀 뭐랄까 실전적이죠. 실전적. 조금 그렇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6번 11월 24일 경리과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세법전 한 권을 1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보실까요? 자, 이제 슬슬 아무것도 안 보기 시작하죠. 선명하게 뭐 현금이나 뭐가 들어와 보이는데 우리 들어온 것부터 해보죠. 세법전 한 권을 샀대요. 법전이 들어왔답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죠. 우리가 법전을 샀다는 것은 미래 효익이 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없다고 볼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넓게 보면 그 법전을 보고 직원들이 능력을 향상시킬 거니까 업무에 사용할 거니까 미래 효익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법전 자체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창출한다는 그런 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법전이 미래효익을 창출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죠. 뭐다? 책이니까 도서 인쇄비. 분명히 업무에 사용은 되겠으나 그 자체가 미래효익을 확 창출한다는 확실한 어떤 게 없으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10만 원. 이거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외상거래죠. 지금 안 주고 다음에 주면 다 외상이잖아요. 지금 안 주고 다음에 주면 다 외상이죠. 그죠? 그 외상일 때 이거는 재고산이 아니니까 뭘로 잡아줘야 한다? 뭘로 잡아줘야 한다? 이해하시나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미지급금은 뭐고 미지급비용은 뭔가요? 큰 의미는 없어요. 둘 다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지금은 좀 어려우세요. 설명 못 해드린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그 내용 자체를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편하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중에 벌어진 일은 그냥 다 미지급금을 하세요. 결산 때만 미지급비용을 쓰세요. 이걸 설명해 드리자니 양이 너무 많고 지금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나중에. 그러니까 뭐 달생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여하튼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거의 같은 거라 생각하셔도 돼요. 거의.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기준거래는 미지급금을 결산에는 미지급금을 쓴다고 하면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출제 시험에서도 요거 둘 다 정답 처리하는 게 요즘 추세예요. 사실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거래는 미지급금. 나중에 결산할 때만 미지급 비용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의문점이 많은 친구들은 이건 비용인데 비용을 아직 안 줬으면 미지급 비용 아닌가 이렇게 궁금증 많이 생각을 해요. 뭐 미지급 비용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기준거래니까 11월 14일은 기준거래죠. 기준거래일 때는 그냥 미지급금을 쓰신다. 7번 7월 16일 회사의 업무용 건물 취득 시 건물 대금 1,790만 원을 전액 외상으로 하다. 자, 건물 취득했대요. 건물 취득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에 건물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죠. 건물은 자산인데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대변. 됐나요? 업무용이라고 했죠, 업무용. 그러니까 건물이에요. 만약에 투자용이라고 하면 나중에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으로 바뀝니다. 여하튼 이것을 전액 외상으로 했대요. 전액 외상. 그러면 이 건물을 외상거래 했는데 건물은 재고산이 아니죠. 판매용이라고 했으면 재고산이 될 수 있는데 업무용이니까 재고산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외상거래. 개념값 뭐로 잡아야 한다? 이해 가시나요? 자, 8번. 8월 6일 모구청 갈비에서 영업부 종업원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30만 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해볼까요? 자, 영업부 종업원 회식을 했대요. 종업원 회식을 하게 되면 그 밥을 종업원이 본 거죠. 그 돈 들어간 거잖아요. 뭘로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됐나요? 그리고요, 이 30만 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즉, 외상이잖아요. 지금 안 주는 건 다 외상이거든요. 외상이죠? 외상이죠? 외상은 뭐로 처리한다? 이게 지금 재고상 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돼요. 됐죠? 9번. 8월 22일, 자, 당사가 대한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여 당사 보통예금에 계좌시대다. 당사 보통예금으로 1,200만 원이 입금됐다는 얘기네요.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통예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보통예금은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예금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보통예금 자산이니까 보통예금 증가는 꼭 자산의 증가라는 얘기니까 차변을 기록하셔야 되겠네요. 됐죠? 자, 보통예금 처리비용은 증가했고요. 대변에 보시면 자, 우리가 돈이 들어온 대신에 우리는 뭐가 생겼죠? 4개월 후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죠. 4개월 후에, 즉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 뭐다?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써야 한다고. 부채 이름은 단기차익금.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됐습니다. 됐죠? 뭐 해왔던 거죠. 10번. 10월 5일 금강상사의 단기차익금 1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8만원을 당점 보통계좌에서 금강상사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자,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보통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보통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감소했겠네요. 대변. 얼마죠? 108만원. 맞죠? 맞죠? 자, 그리고요. 보통예금을 갚았는데, 그러면 이 갚은 만큼 나간 거에 대한 얻은 게 있겠죠. 뭐죠? 단기차익금은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였는데, 갚았으니까 더 이상 부채가 아니죠. 의무가 없잖아요. 단기차익금, 부채 감소시켜야 하고, 부채 감소 차변. 차익금 갚으면서 이자 줬다는 얘기는 이자가 이미 발생한 걸 줬다는 얘기잖아요. 미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자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됐죠? 쭉 했던 거니까 할만하죠? 자, 속도가 좀 빨라졌으니까 15번까지 이번 시간에 할까요? 뭐 그래도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자, 15번까지만 일단 풀겠습니다. 자, 전 시간까지는 10문씩 풀었는데요. 속도가 좀 붙은 것 같으니까 일단 뭐 1번씩 풀어보죠. 30분 안 넘길 것 같으니까. 자, 11번 10월 6일 직원 채용을 위해 신문에 광고를 하고 대금 5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그러면 보통예금은 이체시켰으니까 그만큼 감소했겠네요. 줄어들었겠네요.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보통예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맞죠? 보통예금 나간 이유가 뭐죠? 광고를 했잖아요. 지금 광고를 한 거잖아요. 뭐다? 광고 선전비. 아직 비용 계통에 개념 과목 모르는 건 복잡한 게 없어요. 항상 개념 과목은 자산부채 자본이 어려운 거지 비용 쪽은 비용 수익 쪽은 한 번씩만 보면 웬만큼 다 해요. 그쪽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됐죠? 자, 다음 12번 1월 9일 갑작스러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해 현금 300만 원을 한국방송공사 그러니까 좀 낯설죠. KBS 저하고 친한 형님 한 분이 KBS 회계팀장이세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나 회계팀장들은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 출연료, 제작비 다 합니다. 뭐 신문에 부풀리는 그런 것들 말고 실제 금액 다 알아요. 저랑 회계 쪽 일하니 가끔 얘기해보면 실제로는 신문에 많이 부풀려주는 거 많거든요.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실제 금액 다 나옵니다. 여하튼 한국방송공사에 계시죠. 자, 방송사에 지급하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 300만 원이 나갔죠. 300만 원 나간 건 분명하잖아요. 300만 원 나간 건 뭐를 처리한다?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됐죠? 차변은요.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죠.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우리 직원이에요? 직원이란 건 없잖아요. 그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우리 거래처는 말도 없죠. 우리 종업원도 아니고 거래처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피해 입은 사람.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기부금. 나중에 세법까지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재해로 인한 그 기부금을 내는 경우는 보통 100% 공제 받습니다. 법정 기부금이라서 100% 공제를 받아요. 1월 15일 판매용 운동화. 판매용 운동화니까 재고산이라는 얘기네요. 1,000만 원을 현정 상사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네요. 현금은 5대준의 자산. 자산의 감소네요. 현금 100만 원 나갔어요. 맞죠? 현금 나간 거 보니까 뭔가요 이거? 현금은 나갔는데 왜 나갔죠? 나중에 물건 살 거에 대한 계약금이죠. 물건은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돈을 먼저 준 거잖아요. 뭐다 이게? 선급금. 선급금은 물건 받기 전에 먼저 준 돈. 그러니까 이 돈만큼은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죠.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뭐가 된다? 미래에 받을 게 있으니까 자산이 된다. 자산이 된다? 차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할 수 있죠. 14번 2월 25일 매장 인터넷 요금 33,000원과 전기요금 16만 5천원을 보통요금에서 납부하다. 이거 숫자가 복잡하네요. 일단 보통요금 감소한 거. 보통에서 나갔으니까 보통요금 감소했을 거라고요. 보통예금은 자산인데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쓰는 거죠. 대변. 총 얼마 나갔죠? 33,000원 더하기 16만 5천원. 19만 8천원이 나갔네요. 19만 8천원이 나갔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 요금은 뭘 처리하시면 좋죠? 사용했으니까 낸 걸 거거든요. 여태까지 사용한 걸 내는 거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걸 낸 건 아니잖아요. 사용한 거 비용이거든요. 인터넷 요금은 통신비가 맞고요. 통신비. 전기요금은요? 전기요금 기억나시나요? 수월 비용이니까 비용의 증가 차변. 수도광열비는 일단 수도. 빛이니까 전기. 그 다음에 열이니까 뭐 가스나 유류. 다 포함시켜서 묶어 쓰는 계정이에요. 수도나 광이니까 전기, 열은 가스나 유류 다 포함시켜서 수도광열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자, 15번 3월 22일 1월 7일 금장상해와 계약한 판매용 운동화가 도착하여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해볼까요? 계약금 지급시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다 쓸게요. 선급금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나갔어요. 이때는 물건 받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먼저 줬다는 계정을 쓴 거죠. 물건 받기 전에 먼저 준 거니까 선급금.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물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수령을 했단 말이에요. 물건 받았죠. 그러면 운동화 이거 뭘로 하죠? 상품. 판매용 운동화라고 했으니까 상품이 맞는 겁니다. 판매용이라고 했으니까 재고산이죠. 상품 얼마죠? 받았죠? 그럼 상품 1,000만 원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이미 100만 원을 줬죠. 이거는 돈 줄 때는 미래에 받을 권리가 있어서 100만 원 잡아놨던 건데 미래이익 자산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없어지거든요. 받을 권리가 없다는 얘기는 자산이 아니니까 자산을 없애줘야죠. 이걸 계속 놔두면 여전히 받을 게 남은 게 돼버리잖아요. 받을 권리가 남은 게 돼버리잖아요. 이미 받았는데 또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받을 권리가 없다. 상계시키시고. 자, 900은요. 뭘 했다고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900은 나머지 대금은 어음 발행했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품 거래니까 어음 발행하면 지급업이라는 계정을 쓸 수 있는 거죠.
재고산일 때는 지급업이라는 개정을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이게 상품이 아니고 비품이라고 하면 설령 어음을 발행해 줬더라도 지급업이라는 개정을 못 쓴다고요. 왜? 지급어음은 재고자산 거래만 사용하는 개정이니까. 외상매 실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 이 네 가지 개정은 반드시 재고산 거래에 써야 되는 거라고요. 재고산이 아닐 때는 어음을 발행했거나 말았거나 무조건 미수금, 미지급금이란 말이에요. 됐죠? 잘 떼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에 10문씩 풀다가 이게 마지막 분기 연습이기도 하고 좀 속도가 붙은 것 같아서 15문제 풀었는데 30분이 채 안 지났죠? 됐습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뒤에 16번부터 30번 다음 시간에 풀면 되겠네요. 됐죠? 뭐 하실만 하시죠? 됐습니다. 제가 직접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겠어요. 복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뒤에 16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